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번까지 문제가 여러분 1과목 세제, 금융상품, 부동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세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과목인데요. 이 11번부터는 이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안투자라든지 해외 증권 투자라든지 투자 분석,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하시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30문제를 출제되는 그러한 과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대안투자 상품에 대한 좀 거리가 먼 것은 대안투자, 어떤 투자의 대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전통령 투자라는 거. 전통령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주식형 펀드라든지 채권형 펀드라든지 MMF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령 투자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이거에 대안이 되는 겁니다. 대안이 되는 상품. 우리가 실물에 투자한다. 우리 법률적으로 특별 펀드라고 하죠. 특별 펀드. 실물에 투자한다라든지 또는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라든지 헤지 펀드라든지 또는 SOC에 투자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안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전통령 투자 상품과 대안 투자 상품을 구분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많이 되는 것은 대안 투자 상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걸 문제로 골라봤습니다. 공시 의무나 분산 투자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령 펀드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 릴이라고 해서 동일 종목에 10% 이상 투자하지 못하는 어떤 그 분산 투자 의무가 있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 사모펀드 같은 성격이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운용 보수가 높고요. 성과 보수,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내는 성과 보수 같은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죠. 대개 이 전통형 펀드는 시장의 움직임에 시장이 오르느냐 떨어지냐 그게 좌지우지 된다면 이러한 대안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영자의 능력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보수가 좀 높다라는 말씀을 쓸 수가 있고요. 주로 장 내 그렇지 않죠. 부동산이 어떤 지정된 장소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 하나 안 썼네요. 부동산 같은 것도 어떤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장 외거래죠. 장 외거래다 보니까 어떤 그 황금성이라고도 하고 현금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대안투자에서는 차익 공매도 사용, 파생 활용 높여서 위험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다음 12번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죠. 사모펀드입니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원이라는 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 집행하는 건 무한책임사원입니다. 투자 금액을 초과해서 책임을 부과되는 것이 무한책임사원이고 유한책임사원은 투자 금액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은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운용사가 하죠. 네, 맞습니다. PF 운영자인 무한책임사원은 PF에 투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F가 다른 PF와 공동투자가 가능합니다. 맞고요. PF에서 리캡탈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차입자금으로 유상증자나 배당을 실시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건데 회수한다, 엑시트 전략이죠. 이 엑시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가 아니라 유상감자를 시킵니다. 감자를 시키거나 배당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리캡탈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과 디귿이 되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3번 CLM 및 CDO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했는데요. 여러분 신용파생 상품과 관련해서 이 크레딧 링크 노트 그 다음에 크레딧 뎁 오브라이저 콜레터라이저 뎁 오브라이저라고 하는 CDO에 대해서는 시험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CLN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라는 거 있었죠. CDS는 보장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해서 신용위험을 보장받는 게 CDS인데 그게 갖는 문제점이 뭐냐면 보장 매도자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채권 형식에다가 CDS를 결합해서 발행하는 형식이 크레딧 링크 노트입니다. CLN 맞고요. CLN은 CLN 대금을 신용대 오픈 담보자산에 투자하죠. 그래서 담보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설사 그 채권 투자자가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담보자산에
자금이 있기 때문에 담보자산에 투자해서 투자자에게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윈윈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CDO는 중거자산에 대한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CDO 트랑스의 손실부담 우선순위에 따라서 CDO 채권의 순서에 따라서 그게 에코리 트랑스냐 메자닌이냐 시니어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메자닌 트랑스라든지 또는 시니어 이런 차이 등을 여러분들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맞고요. 합성 CDO는 CDO 형태가 맞긴 합니다만은 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거자산의 이전 없이 단지 그 위험만 이전하는 거래요. 그래서 보장 매입자가 중거자산을 매각해서 발행한다? 그렇지 않아요. 중거자산을 매각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중거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위험만 이전하는 거래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